9월 마지막 주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중국 증시의 기적적인 반전입니다. 중국 증시가 9월 24일이죠. 그날 지준율 인하를 결정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듯 하더니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일주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블룸버그 뉴스로 나왔습니다. 주간 단위로 상승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중국 증시가 상승한 것은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일 텐데, 프랑스 증시도 같은 모양으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주로 명품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시장이었고, 중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프랑스 증시도 상승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하여간 지난 마지막 주는 중국 관련된 이름이 들어갔다 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저의 가장 많은 주제, 그리고 실제 저 투자의 큰 줄기는 바로 중국 증시, 중국 경제의 성장에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향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바로 중국의 소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했습니다만, 중국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주식에 투자를 지금 2014년 1월부터 중국 주식에 투자한 일에 이제 만 9년이 넘었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이제 중국 주식 투자도 이제 10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 10년 가까이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지준율 인하 및 각종 금리 인하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과연 중국 경제에 터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지준율 인하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중국에서 종종 있어 왔던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증시와 중국 경제 상황을 지난 9년간 모니터링 해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의 중국 증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1년 2월 설 연휴 지나고 그때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3년 넘게 어찌 보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제 2024년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국가의 증시가 3년 넘게 하락한다? 이러면은 그 나라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를 보였느냐, 아니면은 제반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는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더 자세히 더 많이 지표들을 확인했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그야말로 꼬라박는다, 이런 식의 시그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 중국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귀주모테주와 비아디 두 개의 기업이 있고, 알리바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것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체 10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을 중국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소비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풀어서 소비를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 주가가 많이 내린 시점이라는 점을 일단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몇 년간 증시에서 가장 어찌 보면 목마른 이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쯤에 그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차이나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2년 전에 굉장히 3년 전인가 그렇죠. 그때 굉장히 기대가 됐고 잠깐 중국 증시가 반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반등이 이어지지 못했던 원인은 그 차이나 리오프닝이라는 그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례가 많았는데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 6개월 정도 뒤, 그리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창사를 갔을 때에도 중국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재반 그 어려웠던 일에 대해서 이것을 과거로 돌아가기까지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더디다 하더라도 좀 그 보건 관련된 정책을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이것이 그 전 세계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기대와는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더 중요한 거는 개별 기업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그 차이나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가 예상과 현실이 조금 달랐던 것이 주가의 상승을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첫째,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서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오늘이 2024년 9월 30일 현재 7시, 오전 7시입니다. 근데 내일부터 중국은 일주일 동안 연휴입니다. 국경절 연휴입니다. 올해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75주년입니다. 국경절 연휴 일주일 전에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고 소비 관련된 쿠폰까지 막 이제 발급을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국경절 연휴를 맞이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이게 붐업을 시키는 이런 현상이,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가 바로 이 10월 첫째 주 일주일 동안의 국경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실제로 소비가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관련 지표도 10월 달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지금 주가들이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최근 한 4, 5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냥 점 하나 이렇게 찍힌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귀즈마오타이,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주가가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한 4, 5년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개별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개별 기업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정상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그 모멘텀이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계기로 좀 불이 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전히 중국 증시는 투자의 1순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제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증시에 풀로 투자를 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증시 이외의 시장에 대한 갈망이 늘 있는데 그 갈망의 1순위가 중국 증시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투자가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망만 있고 기대도 있고 한데 실제 돈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이것이 현재의 중국 증시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역시 이 공산당 정부가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느냐의 여부가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관념적인 얘기. 동시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증시의 궁극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 아니면 개별 기업이 대사주를 왕창 사거나 이런 식의 인위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중국이 지난 3년간 증시에 직접적인 모멘텀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공동부유라고 하는 그 컨셉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성장하기에는 적합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리바바나 귀주모테주의 주가 상승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런 기업에도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지금 상황에서는 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상과 현실은 늘 괴리가 있고 그 예상과 현실이 틀려서 시장의 상황이 제 생각처럼 움직이지 못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맞으면은 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나온 호재는 단기간의 주가 상승은 물론이려니와 중국 증시에 대한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금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서 중국 증시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이 세계 기업 주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오니 한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증시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